한 60일.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녕하세요. 사주극한쌤 사육쌤입니다. 평소와 다른 영상의 인트로 때문에 채널을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잠시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평소의 영상과는 좀 다른 구성으로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저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포함해 저의 평소 사주에 관한 생각을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신변잡기만 나열하는 그런 브이로그는 아니고요. 그래도 제 채널은 사주를 정확히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 만큼 당연히 오늘 영상에도 사주풀이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부터 17일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저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연휴라 보통 여름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주말 연휴를 이용하여 저와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 중 서울, 경기 외에 지방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러 대전, 여수, 부산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도 될 텐데 왜 굳이 여수나 부산까지 가느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했긴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다 아시다시피 평소 사주 상담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님들에게 사주를 정확히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들도 모두 저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몇 년 전부터 어떠한 사주든 제대로 풀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저만의 사교쌤 실전 풀이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일은 저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사주란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리고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그건 바로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존속 자체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까운 미래에 이대로 가다가 사주를 보려고 하는 사람, 혹은 이 명리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요. 사회적인 의식도 이 명리학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저럴 수도 있는 혈액형별 심리 정도의 취급을 받는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현재 상당히 본질을 벗어난 감명법으로 이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현업에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가령 사주로 몇 년간 본인의 비용을 들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 사주 하나 제대로 못 보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사주 명리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단 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주를 보는 기본 감명법에 충실하자는 것, 즉 기본 레시피를 어기지 말자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여기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본적인 것만 충실하게 적용해서 사주를 풀고 상담을 해도 정말 이 명리학이라는 거의 적중률은 놀랍도록 올라가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공부법이 문제겠죠. 무지성적으로 기초를 많이 공부하고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기초만 몇 년째 공부를 잡고 있다든지, 혹은 모든 명리학적인 지식을 알고 사주를 봐야 잘 본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사주 보는 숨겨둔 비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사주를 보는 근본적인 원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하는 이 실전반 클래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항시 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사주의 기륭을 파악할 때 대부분 신살이나 오행의 중화, 일간의 신강신약 같은 일부에서 발생되는 단시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것이 왜 계속 재생산되고 전파되는 걸 생각해보면은 결국에 교육의 잘못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의 변화가 있었는데, 물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사주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는 아무래도 단방향으로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점들에 대한 것들을 토론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사주 각 케이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설명하게 되면 내용이 좀 너무
너무 길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유튜브의 한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한계는 아무래도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하는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교육을 하는 건 저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수업 때 제가 직접 상담한 케이스의 사주를 예시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수강을 듣는 학생들이 각각 사주를 개인당 몇 개씩 제출하게 해서 그것을 수업 때 같이 풀어가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매 기수마다 교재를 좀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과 피곤함이 저에게 있긴 하지만 또 학생들에게 좀 살아있는 교육을 전달할 수 있고 여러 케이스를 다양하게 저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학생들은 물론 저에게 배우겠지만 저 역시도 학생들에게 배우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시간들이 상당히 귀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최대한 짧은 시간에 사주의 기룡을 볼 수 있게 사주를 풀어내는 법을 수학 공식처럼 처음엔 접근하고 풀어내요. 이것을 운까지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원리와 순서를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제가 상담한 사례와 학생들이 제출한 사주도 같이 풀어내며 케이스를 연구하고 실전에서 상담을 직접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편법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질문도 최대한 수업 시간에 소화하기 위해서 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지만 이 수업에도 역시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리 이런 걸 제가 제공하고 신경 쓴다 하더라도 학생 본인이 복습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모든 분야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이 아무리 수강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종강을 한 뒤에는 그 뒤에 실전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사주뿐만이 아니라 뭐 운동이든 악기 연주든 일주일만 쉬어도 어색해진 것처럼 사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주를 푸는 원리와 요령을 알려드려도 경험치는 본인이 쌓아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학교에서 지식은 알려줄 수 있지만 지혜는 알려줄 수 없기에 본인의 경험과 연구가 항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수업이 끝나면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실전을 경험해 볼 것을 권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업이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상담을 하는 것들을 좀 미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들을 때처럼 정기적으로 사주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사주를 들여다보는 게 좀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실전에서 사주를 보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공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자, 공부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아예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열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 감각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생각해낸 하나의 방법이 지역별 학생들의 스터디 모임입니다. 자, 1년에 2번씩 제가 이제 종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특강도 진행을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끼리 최소 2주에라도 한 번씩 모여서 사주 명식을 풀어가고 토론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스터디에 다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주에서 토론을 하다가 발생된 의문점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올리고 이것을 다시 제가 유튜브 라이브나 방송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제 수업에 한 기수의 인원이 그렇게 많은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 같은 기수의 선생님들이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7월에 서울 경기 지역은 통합기수 스터디 모임을 결성해드렸고 그 이후 서울 경기 지역은 모임을 가지고 서로 사주에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 제 입장에선 참 뿌듯하죠.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서울 경기 외 지역입니다. 자, 가령 부산이나 충청도 전라도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쪽도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거리도 거리지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나려고 하면 시간을 좀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여차저차 이번에 주말을 이용해서 우선은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신 제자분들 중에 공부를 모여서 더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결성해드리려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기왕 부산까지 큰맘 먹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멀리 운전해서 가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냥 부산만 다녀오기 아쉬워서 가는 길에 평소 뵙고 싶던 제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평소 가고 싶었던 등산 포인트도 좀 가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5일 광복절 첫날은 대전에 사시는 구기 해만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요. 공휴일인데 해만 선생님도 낮에는 아무래도 가족들과 지내기 때문에 저녁을 같이 하기로
하기로 했는데, 자, 그래서 낮에는 저는 이제 충청도 금산과 논산, 전라도 완주 이 세 개의 행정구역이 겹치는 곳에 있는 대둔산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소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한국 100대 명산을 등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자, 대둔산은 정상이 800m 정도인데 케이블카로 600m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게 매우 장점이라서 등산 초보도 쉽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완벽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에 있는 이런 출렁다리나 구름다리는 정말 아찔하고 좋은 경험이지만 나머지 등산 코스가, 저도 나름 등산을 하는 사람인데 계단이 엄청 경사가 심해서 계단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운동 동작할 때 런지 동작을 계속한 느낌이라, 그러니까 심박수 160 이상은 그냥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상에 올랐을 때는 뭐 항상 엔딩은 해피 엔딩이 돼야겠죠. 정상에 올랐을 때는 날씨도 너무 맑고 시야가 탁 트여서 역시 이 맛에 등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전에 있는 제자분을 만나러 갈 텐데, 이분은 전부터 꼭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해만님이라는 분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사주나 신점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담을 하면 항상 하나마나 한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주라는 걸 아예 포기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우연히 제 유튜브를 보고 저 사교쌤이라면 사주를 제대로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와 상담을 시작할 때 선생님과 사주를 보는 게 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해본 거였다는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소처럼 그냥 상담을 했고요. 다행히 해마님께서는 이런 사주를 보는 원리라는 게 있다면 사주라는 걸 꼭 저에게 배우고 싶다며 제 수업도 신청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하필 이제 이 해만 선생님이 생업이 바빠지는 시기다 보니까 수업 참여가 좀 어려워서 많이 안타까웠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시 보기 영상을 제가 제공해드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수업에 참여를 좀 못하신 것도 있고 종강 모임 때도 참여를 못하신다고 하셔서 본인이 미안한 마음에 학생들에게 선물까지 제공을 하는 좀 그런 성의가 너무 저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좀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공부를 좀 계속 이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였습니다. 자, 아무튼 등산을 하고 저는 해마님을 만나기 위해서 숙소가 있는 대전으로 향했는데, 제가 간 곳은 과거 93 엑스포가 열렸던 대전 엑스포 옆에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놀라고 당황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대전에서 해마님과 술 한잔 하고 자고 가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러니까 숙소를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숙소를 저의 이 제자분이 먼저 예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선생님이 오는데 뭐 제자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살아온 삶을 되짚어보면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 크건 작건 뭘 받아오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가끔 제자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뭐 소소한 선물들이나 혹은 이렇게 해마님처럼 가정이 있는 분이 이런 숙박비 같은 걸 턱 내는 게 저는 워낙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 좀 황송할 뿐이라는 거죠. 제가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사주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온 게,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뭔가 워낙 거저 얻기는 좀 어려운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베풀든 항상 관계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게 저는 맞는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먹어서는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건데, 뭐 물론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진 건 아닙니다. 사실 어렸을 때 사주를 잘 모를 땐 왜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집에 태어났을까, 뭐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어려울 때 좀 도와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 왜 친구들은 나보다 다 잘 나갈까, 이런 자격지심의 나를 하찮게 느끼며 자기 비하가 심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20대 초반에 접한 사주가 30대 들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제 사주가 좋지 않고 심지어 운이 그닥 좋게 가진 않지만, 지금 40대가 넘은 저에게 누군가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뭐 물론 사소한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저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제가 사주를 공부해서 제가 운을 거스를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거나 안 좋은 운을 바꾸는 법을, 안 좋은 사주를 바꿀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게 저는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본인의 사주와 운을 정확히 안다면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갈지 접근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제 사주를 한번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미 제 사주를 거의 다 봐가지고 알고 있겠지만, 구독자분들에게 처음 공개하게 되는 건데 좀 별 볼 일 없는 사주지만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주를 보면 어때 보이나요? 제가 처음 사주라는 걸 상담을 받아본 게 군대 가기 전에 그 서울 종로 낙원상가에 있는 그 노상에서 사주 보는 아주머니께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 당시는 제 사주가 모양이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전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대략 이런 거였습니다. 사주가 우선은 나쁜 건 아니라서 부모가 잘난 부모면 대박이고, 부모가 가난하면 뭐 쪽박인 사주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 출신이니까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음악 쪽이라는 분야는 나쁜 건 아닌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사주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와서 왜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오행이 좀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까 사주가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오행은 없죠. 자,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있으면 대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30대부터 운이 인운으로 흘러가는데, 인성이라는 건 보통 학식이나 문서, 자격을 뜻하지만 부모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기에 운에서 인운이 오니까 부모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부모가 형편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움을 못 주니까 부모가 잘 살면 대박, 못 살면 쪽박,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음악에 맞다고 하는 건 일간이 병화일간이기 때문에 표현하거나 뭐 드러나는 거에 적합하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년 전에 본 통변이 지금도 여전히 발전한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아무튼 뭐 제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병화 월지가 겁재입니다. 이제 이거는 일간이 양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양인이라고 부르죠. 양인은 일반적인 비견 겁재보다 재성, 즉 부에 대한 분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물과 여자 그리고 형제덕, 부친덕을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 운에서 극복을 하면 좋은데, 저는 운에서도 50대가 넘어가기 전까지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대운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사주 8글자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지 모양은 완벽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월지가 양인 겁재인데 이를 극하는 7살 편관이 연지에 있어서 양인을 극할 수 있고, 그리고 일지에 있는 재가 있어 이 연지에 있는 7살을 돕는 건 어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시지의 정인의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죠. 자, 양인격에 7살이 있을 경우엔 재와 인이 이 7살을 보좌하면 좋기 때문에 이 재와 인이 서로 다투면 안 되는데, 이 인수가 재의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이 살을 극하는 식상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양인 겁재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양인격의 7살을 본 건 좋게 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지지는 그렇다 치고, 사실 천간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자, 양인격은 천간에 정관이나 7살이 드러났다면 무조건 살려놔야 합니다. 혹은 그렇지 못하고 식신이 드러났다면 그 식신이라도 살려놔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사주 천간의 양인이나 비견 겁재가 언젠간 드러날 텐데, 재를 극하는 작용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관살이 있다면 이 비겁을 제압할 수 있고요. 혹은 식신이 있다면 그 식신이 다시 재성을 생해놓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사주 천간에 올라오면 살려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천간의 정관과 식신이 무기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천간의 비견겁재가 드러나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설상가상으로 연지에 이렇게 정지 하나만 올라와 있는 게 매우 위태로워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 항시 재성이 분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건데, 만약에 운이 그래도 좋다면 발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발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대운을 보도록 할까요? 초년 대운부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에게 누가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다고 물어본다면 아마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운을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간의 정관과 식신이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에서 비견 혹은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천간의 이 재의 분탈이 심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저는 저 시기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집안도 어려운 중이니까 20대 대학을 들어가면서 웬만한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다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일을 쉬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뭐 편의점, PC방, 알바로 밤을 새우고, 방학 때는 흔히 말하는 노가다, 즉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뭐 고속도로 공사 같은 것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나갔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음악으로 좀 성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크게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군대를 다녀오면서인데요. 저는 이제 기타 플레이어로서의 성공을 하기에는 나름 실력이 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꼭 플레이어가 되어 무대를 서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해온 게 도둑질이라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음악 쪽 제작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음악과 관련된 공부를 하려면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고향이 전라도 군산이기 때문에 군산으로 내려가는 순간 저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어떻게든 누구의 경제적 도움 없이 서울에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뭄에 콩나듯 생기는 기타 레슨 같은 것도 있긴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요. 그때부터 정말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한 게 뭐 주말에 사주 카페 알바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계기가 된 사건이라 이건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후에 30대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음악 사운드를 제작하는 프로툴스라는 국제 표준 녹음 프로그램의 국제 공인 강사가 된 이후로는요.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엔지니어 겸 강사라는 타이틀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제 사업이 아니라 시간제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강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요. 따로 이렇게 야간이나 이렇게 뭐 주말 같은 시기에 일했던 걸 나이를 보면 전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봤는데, 어떻게든 서울에 살아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지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돈을 버는 족족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돈이 모이면 귀신같이 돈 나갈 일이 생겨서 항상 현상을 유지하는 거에만 급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힘든 과거들을 나열했는가 하면 여기엔 상당히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 초반부터 독학으로 사주를 공부하고 사주 카페 알바를 시작으로 실전 상담에 발을 들였지만, 그러니까 이 체계가 없는 사주 해석으로
사주 자체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상담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황당하고 내담자에게 심지어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 사주라는 것을 한동안 내려놨다가 그래도 제대로 좀 사주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30대 들어서 다시 동양학과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도 해보고 과거의 고서들을 해석해가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했고요.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제 나름 이 사주라는 것의 해석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주를 제대로 보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인생이 달라질까라고 했을 때 역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사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제 사주를 가지고 임상사례로 적용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객관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의 대운은 여전히 불리하게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대운을 보도록 하죠. 30대 대운을 보면 대운이 을묘로 들어왔습니다. 천간지지 모두 인성이 들어온 건데 인성은 길신이지만 인이 좋게 쓰이기 어려운 경우가 월지가 겁재이거나 이렇게 양인인 경우입니다. 자, 인성은 비록 길신이지만 흉신 양인을 이렇게 생하는 부분이 좋기 어렵다는 건데요. 물론 양인격의 칠사를 지지해 두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오는 인성이 칠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칠사를 합해서 기능을 약하게 한 건 좋게 보긴 어렵습니다. 자, 40대 대운 지금 살고 있는 인목도 역시 이 양인을 아예 인호술국으로 설해놓기 때문에 지지가 못 기로오는 건 여전히 불리하죠. 자, 그렇다면 천간은 어떨까요? 천간은 이렇게 재만 남은 상태에서 인성이 오기 때문에 대운만 놓고 봤을 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것은 여전히 불리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인격의 천간에 관살이 드러나지 않고 인수만 드러나게 됐다면 이렇게 된 경우에 대운에서 혹은 세운에서 비견겁재가 들어오게 된다면 천간의 모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궁겁쟁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을묘나 갑인이 들어온 게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나마 다음 대운이 개축으로 들어오는데 물론 지지는 상관이라 좋은 건 아니지만 지지방이 해자축으로 가는 중에 드디어 천간에 정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천간의 이 재를 보호하고 그나마 부기를 가질 수 있는 대운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적어놓은 것처럼 사주와 운이 좋지 않다고 한 게 저인데요. 지금껏 대운에서 한 번도 좋은 글자를 만나서 오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 사주와 운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사주도 상담하고 학생들도 강의하고 휴일에는 이런 등산 같은 것도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 지금 누군가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왜 행복하냐는 건데 그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돈을 위해서만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주를 방금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주와 대운이 좋게 왔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저는 왜 지금의 저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은 저는 사주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누구나 사주를 공부하면 인생이 좋아진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주를 제대로만 보고 이 본질을 생각하고 본인의 명을 정하게 한다면 분명히 저는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사주와 운이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그럼 사람은 사주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비유하자면 뭔가 다 정해져서 이야기를 해놓은 예언서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건데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면 운명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모의 재력이나 교육관, 그리고 형제관계, 배우자의 선택, 관상, 수상, 풍수적 특징, 전공과 직업 선택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변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사주가 같더라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실제 한 논문을 보면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주 상담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미래 운세 예측을 정확히 보는 것도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주어진 운명에 대한 이해와 극복할 수 있는 조언을 듣고 싶어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자, 사주와 운이 나쁘면 확실히 노력을 하더라도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안 좋다면 나에게 시기마다 어떠한 억울한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운이 언제 좋고 나쁜지를 알게 된다면 노력을 하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대운이 문제인 사람은요, 세운과 절운을 정확히 보고 중요한 계기를 이용해 가는 게 상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운이 나쁘게 된다면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범위나 방식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도 운이 좋든 나쁘든 노력은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시기에 그 노력마저 없다면 훗날에 운이 좋아질 때 결국 준비한 것 없이 그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발전이 크게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주가 운이 안 좋다면 그 안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텐데요.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사주를 보면 양인격에 천간의 제가 항시 위태롭고 운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재물이 쉽게 모이지 않고요. 돈은 잘 모이지가 않고 나갈 일이 항상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요. 여자와도 연이 좀 떨어지는데 현재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미혼입니다. 아마 사주를 몰랐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가지며 자격지심 덩어리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는 이 상황을 인정하고 그냥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힘들어도 시간을 쪼개가며 그 일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내가 숨통이 트이는 시기가 되면 내가 아는 걸 어떻게든 좀 아는 걸 베푸든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자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 저는 30대를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부하는 이 사주라는 거의 레벨을 그냥 업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했고요. 이것을 언젠간 제대로 쓸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했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사주를 보고 상담하고 교육하는 것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즉 사주와 운이 좋지 않더라도 사주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진 사주와 운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고요. 나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그냥 좀 힘들더라도 그냥 꾸준히 준비하고 받아들였고요. 개운이 어렵더라도 세운 혹은 절운에서 극복하는 시기가 있다면 좀 밖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만난 해마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탑시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지적 자산을 나눠준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가? 왜냐면은 좋은 거 알면은 나만 갖고 싶지 너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들으신 것처럼 저는 사주 교육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걸 정말 다 숨김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사주를 배울 때 몇 년이 지나야 제자분들에게 본인만의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저와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저는 강의 첫날 시작하는 날부터 거침없이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와 같은 사주 공부에서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원했고요. 이 공부한 것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전에서 편하게 사주를 볼 수 있게 되어서 이 명리학이라는 게 더 발전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마님과 이야기한 것처럼 명리학이 좀 저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주라는 것들을 제대로 보는 방법이 우선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의 첫걸음은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주를 보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걸 완벽히 본인들 것으로 만들어 쓰길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수강이 끝나고 난 뒤에 생업에 밀려서 명리학을 포기할까봐 많이 걱정을 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주말 같은 시간을 저를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뭐 놀러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제 차로 운전해서 어떠한 보상 없이 학생들의 공부를 봐주러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착한 척 한다고 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척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저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이것이 명리학에 조금은 더 발전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해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계시는 좀 제자분들이 계셔서 가까운 시일에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제가 먼저 학생들에게 손을 내미니까 재밌는 게 대전에 계신 해마님도 그렇고 부산에서 만난 제자분들도 그랬지만 너무 고마워하고요. 뭐 저에게 막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걸 기대하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소한 것들도 저에게 행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인생이 어렵다면 사주를 한번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한다고 사주와 운을 좋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제대로 본인의 명을 안다면 최소 어떻게 인생에 접근할지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주를 상담할 때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손님에게 최대한 대안을 줘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에게 앞으로 운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오히려 저는 운이 좋지 않을 때 경험했던 여러 일들이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에 일했던 콜센터 근무는 진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잠을 쫓으며 일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지금 상담 같은 걸 할 때 어떤 템포로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배웠고요. 크게 돈이 되진 않았지만 음악 제작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강의라는 것으로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지를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의 상담, 교육에 모두 잘 사용되는 걸 보면 운이 나쁘더라도 그 당시 운이 나빴지만 그 당시 치열하게 이어온 일들의 경험치는 결국 쌓여가지고요. 저의 역량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운이 좋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형태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주에 운이 나쁘다고 하면 보통 대운이 나쁜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세운이나 절운, 이것이 세운이나 절운에서 이것을 좋게 돌려놓은 시기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겠죠. 대운이 좋고 봐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사람은 대운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 실제 느끼는 감정이나 사건의 기lum은 1년 세운과 절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잘 이용해도 그 시기에 이뤄놓은 좋은 계기나 기회들이 본인을 분명히 발전시킬 겁니다.
원래 오늘 영상은 부산에 가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강의한 내용 중에 사주 명식을 풀어낸 것들을 일부 편집해서 올릴까 하다가 생각난 김에 브이로그 형식으로 만들어 보다 보니까 그냥 저라는 사람의 사주와 그리고 이 사주와 운을 어떻게 좀 이용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지금의 행복을 찾기까지 어떠한 자세로 삶에 임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실전에서 손님과 항상 상담을 하면서 느끼지만 사주가 좋고 운이 좋다라고 해서 꼭 행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와 운이 좋아서 경제적인 부분 혹은 사회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정도의 성취를 이루더라도 그 상태에 본인이 항상 불만족하고 막 더 자기를 착실하게 산다면 인생이 무슨 뭐 F1 레이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각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나의 명과 운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운이 좀 약하게 가더라도요, 이걸 인정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누구나 저처럼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할 때 사주상에 안 좋은 게 있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절대 끝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곤 하는데 맞습니다. 운이 좋지 않아도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 노력마저 없으면 운이 좋아도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해보고 노력해보기를 권합니다. 전 사람이 본인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걸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지금보다 진보되길 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지금 큰 목표인 거고요. 우선은 사주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주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사주가 발전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서 이 목표를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 제자들과도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구독자분들과도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큰 만족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사교쌤은 항시 여러분과 항시 사주를 정확히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특별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사교적인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